네, 안녕하세요. 세경대학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성식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대학에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22년도에 1차적으로 기본 가안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제 뭐 수정도 있었고 실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2학기부터 조금 변형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스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오신 대학들 보면은 뭐 대학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대학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대학처럼 좀 소규모 대학이거든요. 소규모 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대학이 지금 한참 고민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진로를 처음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자율 전공으로 학생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가장 끝 말미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좀 한번 테스트 베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큰 대학에서는 아마 소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큰 대학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들보다 한 단계 고도화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1000명 전후로 되는 대학들은 아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과정은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분들도 좀 힘들고 제일 힘든 부분들이 그 학과 교수님들이 좀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 시스템의 처음에 이제 도입 배경은 아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구상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스타 시스템의 최종 목표, 그 다음에 스타 시스템, 그 다음 실제 적용, 그 다음에 스타 시스템이 2023년도에 변화된 내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정착화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기대 효과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은 똑같습니다. 모든 이제 아마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대학에서 안고 있는 고민이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나는 무슨 전공을 하고 싶고 나중에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첫 질문이 저는 이제 경찰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첫 질문이 그겁니다. 그 과에 가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첫 질문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저희과 지원을 할 때도 다른 대학에 보면은 전혀 다른 계열, 보건 계열이나 이런 쪽에 또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일단은 수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정서적인 부분까지 교육하고 정서를 좀 조인을 해서 학생들을 원래 16부류로 나눴습니다. 16부류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 뒤에 내용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최종적으로 도입 배경은 일단은 아마 모든 대학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 입학하는 자원의 수준이 자꾸 우리 전문대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상 본인은 저희과 같은 경우 경찰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얘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느냐? 진짜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대학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데리고 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기초학력 전체가 다 무너진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일반 20대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부류가 새로 나타났죠. 우리 만학도들 성인학습자들이 저희 과에도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어쩌다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결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오세요. 오히려 와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예전에 내가 사기를 당해봤는데 이러고 수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 우르르 모아놓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근데 그분들의 교육열이 오히려 거꾸로 훨씬 만학도들의 교육열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결국은 대학은 학령기 인구의 20대인 학생들과 제2의 뭐 평생 학습을 꿈꾸는 한 40대 이상의 분들이 공존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최종 목표는 교육 경쟁력 강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보자 라는 목표로 스타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여기 MLST를 통해서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죠. 성격, 동기, 행동, 정서 요렇게 일단은 먼저 학생들한테 분류를 하고 요 밑에 교육혁신센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 부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수군, 교육훈련군, 기능교육군, 성인학습자로 해서 4개 분류를 또 합니다. 이건 이제 기초학력 수준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실력이죠. 지식 단계를 4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정서적인 MLST를 통한 정서적인 단계는 또 4단계. 그래갖고 이제 4 곱하기 4 해갖고 4, 4, 16 16개의 그룹으로 1차적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4개 분류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우수군은 우리가 이제 기초 학습 자체가 탄탄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은 교수님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그 친구들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자기들이 진로도 구하고 공부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고 교육훈련군은 이 친구들은 조금만 기초학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은 잘할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기능교육군은 솔직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업 전문이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지식은 좀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냥 기술을 가르치자.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자 하는 친구들이 기능교육군이고요. 성인학습자들은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성인학습자들은 어쨌든 기초학력이라든지 취업이라는 것보다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본인들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공부라든지 아니면 제2의 또 직장, 보통 대부분 취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지식 수준으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MLST를 이용해서 이제 성격, 동기, 행동, 정서적 차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16개를 매칭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 차원에서도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다. 여기 보면은 SP가 학업 성적 및 자신감과 실천력 등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이 그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교육 목표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거나 기술을 가르친 것보다는 사회에 나갔을 때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고 잘 안 보이네. 글로벌 좀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학생들은 코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기능교육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AP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성격적 차원의 요 메뉴에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은 부족하나 실천력이 우수하다. 이 친구들한테는 자격증 교육을 강화해서 취창업이라든지 취업 위주로 한번 이끌어보자. 그래서 이제 16가지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 16가지 유형 중에 교육 파트는 교육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MLST를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교육 훈련 영역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정의에서 교육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친구들은 상담이라든지 교육 및 훈련 영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16그룹에 있어서 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뭘로 하면은 그 친구들의 그 2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SA 그룹 여기 같은 경우는 멘토링이라든지 공모전 등으로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할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스타 시스템을 2022년도에 이렇게 구상을 해갖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갖고 다시 23년도, 22년도 후반부터 23년도 초반에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MLST 통해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성격, 동기, 정서 요 세 가지는 심리적 차원으로 통합이 가능하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앞서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심리 차원과 행동 차원 2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오히려 4가지에서 이제 2가지로 함축이 돼갖고 그러면 심리적 차원으로 통합을 해서 심리적 차원하고 여기 행동적 차원 2가지로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16개에서 이제 더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제 4개의 기초학습 테스트와 2가지의 심리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 2가지로 하면은 이제 8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게끔 그렇게 다시 재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성격, 동기, 정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것으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기존의 SP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분류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니까 기초학습은 나오는데 MLST 방식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과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테스트 상으로는 했을 때는 얘들은 그냥 단순히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고 실력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는 뭐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다른 그룹으로 또 늘릴 거냐? 우리 아마 여기 지금 대부분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나머지 수업 했지 않습니까? 수업 마치면은 니 남아라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나머지 수업을 또 시키려고 하니까 또 이제 대학까지 오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내가 왜 나머지 수업의 대상자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티를 안 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티 안 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티 안 나는 거를 정서적이나 그 행동적 차원으로 묶어서 기초학습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월등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진짜 완전히 미진한 학생들인데 중간은 거의 그룹화가 대그룹화로 돼갖고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이유가 지금 이제 저희 대학에 이제 22년도에 혁신사업 자체 평가, 그다음에 연차 평가, 교육 수요자 환경 변화를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요 학생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86년도, 85년도를 기점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85년, 6년을 기점으로 한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나이 40세를 기점으로 한 겁니다. 40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할 때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만 청년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9세, 40대를 기준으로 저희 대학의 입학생과 재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51% 정도가 85년 이전생, 그 다음에 86년 이후 48%. 오히려 저희 대학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20대인 현역 학생들보다 만학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스타 시스템을 변경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만학도들은 따로 프로그램을 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일반 학생들하고 실력 레벨 테스트를 하더라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정서적이라든지 MLST를 하더라도 안 맞고, 그래서 여기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2가지, 4가지에서 8개 그룹과 또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4가지, 2가지를 8개 그룹, 이렇게 해서 다시 16개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 그룹으로 단순화는 시켰는데 이 만학도층들이 높아지면서 만학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신입생 동기부여 학기를 맨 처음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하고 쫙 왔는데 학생들이 요즘에 그런데 참여를 잘 안 해요. 20대 애들이. 졸업식, 입학식 참여를 잘 안 하는데 만학도들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 거기서 자 뭐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노래 교실 열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들도 만학도들하고 일반 그 학령 정년기에 있는 20대 애들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돌려야 되는 둘이 섞어 놓으니까 이게 젊은 학생들도 좀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얘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만학도들은 거의 야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예 전체 모이는 거를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타 시스템에 23년도에 대대적으로 크게 바꿔놓은 게 일단은 이 만학도 위주로 가는 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투 트랙으로 그래고 처음에는 스타 시스템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듀얼 스타 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쭉 금방 제가 설명드린 자료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85년 이전, 85년 이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쭉 뽑아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떠나서 이쪽에 듀얼 요 두 가지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학생들 수요도라든지 이런 걸 분석했을 때 저희들 그 학교의 핵심 역량하고 교육 역량하고 학교 비전하고 맞춰 갖고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옮겨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역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갖고 나온 프로그램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아마 그 프로그램을 이 스타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려면은 취업처, 교학처, 그 다음에 뭐 모든 부서가 교육혁신, 뭐 모든 부서가 다 같이 조인이 돼야 됩니다. 조인이 돼야지만이 이제 뭐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그런 내용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명사촉청 특강, 뭐 영월 인문학 데이, 미술교시, 몸짱, 국내 체험 프로그램 뭐 이래서 이제 조금 성과가 이렇게 보면은 3.5에서 3.74로 조금씩은 올라갔는데 아직 이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지금 22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23년도에 개편되면서 또 이제 학생들의 기호를 맞추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어떤 친구들은 어른들하고 평생 만학도들하고 같이 수업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분리를 시키니까 얘들이 오히려 또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성인 학습자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우리 학교의 4대 핵심 역량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20대 학생들도 같이 하면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갖고 요 대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나이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조금 이제 역량 부분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봤을 때 결과가 한 요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대 효과는 단기 효과는 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 취업의 질과 취업률을 제고하겠다. 근데 이제 취업의 질과 취업률 제고는 사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창업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지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에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데 만학도들이 제2의 뭐 여기 아까 재능대학의 우리 센터장도 전공이 그쪽인 것 같은데 뭐 제과 제빵 조리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존에 식당을 하시거나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장비가 새로워지다 보니까 다시 학교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재취업이나 재청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아마 취업의 질과 취업률 제고는 우리 일반 학생들은 거의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만학도들이 이제 많이 좀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학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만학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과거에는 그 지역에 대학이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젊은 학생들이 전유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면서 그분들이 세경대학교 가니까 이런 교육과정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너무 좋더라. 거기 가서 배우자. 이러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또 신입생 모집에 또 더 많이 같이 하자 우리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짧게나마 이제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하는 100%는 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고도화 단계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학습자 수요층의 변화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조정이 돼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다른 대학들도 이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아마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교수자들도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요구 수준이 올라갔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떨어졌으면 거기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커리큘럼대로 바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 시스템이 꼭 아니더라도 아마 모든 대학에서 같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 고민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